날입니다. 대한체육회 마케팅위원회 오늘 첫 줌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사진입니다. 뭔데요? 지금 쌍파울 브라질 축구협회장 부회장님하고 브라질 상공회에서 회장하시던 이조찬 회장님, 또 김익배 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브라질 축구박물관에서 브라질 월드컵 때 한국 축구 기록집 출판 기념회를 가진 사진입니다. 브라질 축구박물관에 제 책이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행사를 하고 마친 기념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집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브라질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포럼 한반도 평양제 포럼의 스포츠위원장 우리 김지훈 위원장을 모시고 너무 어색해. 일단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이거 저 친구 사이인데 존댓말을 하려니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반말로 해, 반말로. 저는 한국체육지도자연맹과 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체육지도자연맹은 지도자들을 위한 이제 단체이고, 또 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은 문화와 스포츠 간의 어떤 결합, 융합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와 스포츠를 산업의 관점에서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한국 스포츠 지도자 연맹은 체육지도자연맹은 조금 특별한 만든데 특별한 이유도 있고 인물들도 진짜 괜찮으신 분들도 많이 참가했다던데. 그 한국 체육지도자연맹 만들 때 이거 말 서로 높이려니까 좀 이상한데 말 놓자가 어쨌든 빨리 대충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거 친구랑 같이 하려니까. 한국체육지도자연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육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이제 초기 멤버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고 있는 레전드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체육 지도자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체육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한탁구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고 IOC 선수위원을 맡고 있는 유승민 위원이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만 알면 안 돼요. 지금 국제적인 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 유승민 그 위원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체육 지도자를 위해서 좀 뒷받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통 비영리 단체 만들 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금방 만들면 되는데 한 1년 반 가까이를 고민하면서 알차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남현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노라는 신태용 감독, 김병지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자문위원, 고문, 또 e스포츠 협회까지 가입되어 있고, 전방위적으로 우리 체육 지도자들을 통한 체육 지도자들의 어떤 역할을 이제 한번 알리고, 또 선수들도 언젠가는 또 은퇴해야 되거든. 은퇴하면 제2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길이 또 지도자 길을 많이 모색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또 설정해 주고 또 우리가 길을 터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운동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운동 선수들이 또 은퇴하고 난 뒤에 재활 같은 거 이런 거 치료도 많이 해주고 건강 이런 거 하는데, 그럼 한국 체육 지도자 연맹이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보수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역시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만 체육 지도자들이 따서 생활 체육 지도자나 아니면은 전문 체육 지도자로서 이제 나가는 길도 있지만, 그 지도자 길을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잠시 또 이렇게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자격증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체육 현장에서 뛰고 있다 보면 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인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또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분들도 모시고, 또 다른 스포츠 심리 또는 이제 회계사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체육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제사회화에 적응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팬데믹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고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은 못 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는 대구 거점병원에 고생하시는 간호사들을 위해 가지고 힘내라 이겨라 대한민국 해갖고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그렇지.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막 지원 활동도 하고, 이래서 체육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 공헌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금 짜고 있어요. 그 사회공헌 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동경올림픽 할 때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논란도 많았고 했는데 막상 도쿄올림픽 막상 도쿄올림픽 그래. 우리 또 구라파 이라는 거 아니야? 어쨌든 도쿄올림픽 그거 할 때 진짜 우리 선수들이 뛰어가지고 그 힐링 그 막 코로나에 찌들고 이런 힐링 막 주고 이런 거 자유공헌을 스포츠가 줄 수 있는 뭐 감동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감동을 또 준 게 올림픽이면서 그런 감동을 준 게 평창 올림픽인데, 그렇지. 그게 이제 뭐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분단된 우리나라에 저는 거 많은데, 혹시나 뭐 우리 이 체육하면서 스포츠 활동들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왜 갑자기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뭐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가진 거는 진짜 여기서 뭐 정확히 밝히자면 우리 김일용 대표 우리 친구가 평소에 계속 남북 교류 사업 또 남북 간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평소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고 내가 꼭 시킨 거 같잖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시킨 건 아니고 그 진짜로 저한테 아니 내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꼭 시킨 거 같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옆에서 저한테 항상 야 너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 길로 가지만 좀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공헌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제 이 퍼블릭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끔 해줬는데 남북 스포츠가 항상 올림픽 때나 뭐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나 또 남북 관계가 약간 얼어붙었을 때는 정말 스포츠만한 이 툴이 없었던 것 같아. 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얼어붙은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착 녹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에 있어서 스포츠가 아주 훌륭한 역할을 지금까지 많이 해냈다고 보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나 스포츠 빅이벤트인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뭐 월드컵이다, 세계 선수권 대회다, 아시안 게임이다, 막 단일 팀을 구성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좀 더 컨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알차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지금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라나는 현재 선수들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선수들도 많거든.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 서서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영광적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떤 스포츠가 역할을 했는지, 또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도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꾸 알리는 기능을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에서도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우리 자라나는 스포츠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뭔지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가지고 그 교류하는 데다가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뭐 올림픽 나가는데 단일팀 구성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때 우리나라 뭐 이제 대통령과 그쪽 위원장하고 뭐 만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만 그거로서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보면 돼요. 일상적으로 스포츠 교류가 그렇지. 되도록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평양하고 서초구하고 막 씨름 대회 하고. 네, 평양하고 서초구는 국어. 그래. 평양은 또 맞네. 내가 또 같은 급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김재현 위원장이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그치. 그 지금 모임 또 부회장도 하는 거 아닌가? 네, 사단법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회장을 이제 김병지 회장이 지금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사단법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긴 내가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가 왜 돌아다니면서 막 학교에 그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데 막 이 발 올리면 카메라 무너진다. 발 내리가. 후원도 하고 막 후원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를 북에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제주도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뭐 이런데 다니면서 그 후원금을 모아서 후배 축구하는 친구들한테도 후원해주고 이런 거를 그렇지. 북에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평소 때 우리나라가 스포츠 하나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그냥 선수들끼리 교류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대회를 출전하는 그런 그림만 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스포츠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업, 용품, 그리고 시설 이런 노하우가 우리나라가 분명히 높다고. 그럼 이 양질에 있는 컨텐츠를 북한에 뭔가가 도움을 줄 것이 뭔지를 좀 찾을 필요도 있다 보거든. 그러면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재활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지. 그러면 북한의 훌륭한 어린 선수들이나 커나가는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도 한국에 와갖고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재활 프로그램에 뭔가 받아서 다시 제 경기를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면은 뭐 훈련에 있어 가지고 뭐 고지대 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날씨 기후나 이런 것들도 스키 이런 거는 스키는 뭐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는 거 아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도 겨울 되면 남쪽 지방에 가가지고 남해나 이런 데 가서 전지훈련 하거든. 그 거꾸로 북한 선수들도 한국에 와서 지역 간에 교류하면서 이 스포츠 교류가 좀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라면 뭐 저절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잡음도 없고,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니 나는 국가대표 대한민국 코리아 국가대표 선수로서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단일팀 되면서 못 뛰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 선수들의 애환도 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니 그때 그 이야기 했잖아. 평양에 축구팀 만들고 싶다. 뭐 원산에 뭐 배구팀 만들고 싶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 그런 것도 사실 맞아. 뭐 우리 뭐 잉글랜드처럼 뭐 잉글랜드 리그 뭐 아일랜드 뭐 이래 스코틀랜드 나눠가듯이 우리도 북한 리그 그 남한 리그 리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합쳐가지고 팀들을 AFC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북 가장 훌륭한 팀들을 종목별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림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지금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프로야구 그거 뭐지 이 막 코리안 시리즈 가기 전에 막 그렇지. 하는 거 그거 플레이오프, 뭐라고? 그래 플레이오프 그거를 남쪽 리그 북쪽 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팀씩 뭐 나와가 플레이오프하고 뭐 이래가 뭐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스포츠가 또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팀 간의 교류도 수준이 좀 맞아야 되거든. 그럼 서로 수준을 맞게끔 초창기 때는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또 쉽게 말해서 개성공단이나 북측에 좀 뭔가 평양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구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진출을 한다라면 꼭 한 가지씩 이렇게 교단 팀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상생 발전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기업이 뭐 예를 들어 평양의 어떤 지구에 공단에 들어가고 공단의 배구팀을 여자 배구팀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없이 맨날 앉아가 핵무기 이야기나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땠다 뭐 우리 뭐 통일부가 어땠다 뭐 미사일 얘기나 하고 물론 그게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갔어. 맞아. 스포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포츠를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 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스포츠 소비자들,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스포츠의 관점을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조금 인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이제 알릴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서 그러면 남한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서로 알 수 있고 이러면 우리 후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평화가 필요하구나, 통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통일이 뭔지 평화가 뭔지 그냥 우리끼리 지금 좀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더라 이거지. 같이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 우리가 옛날에 그게 양재천에서 우리 인라인 그렇지 그거 하는 거를 한민족 인라인 마라톤 대회. 그렇지 그런 거를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한번 쫙 때려주는 거지. 평양 가봤나? 가봤지. 가봤잖아 그지? 나는 가봤지. 금강산은 가봤거든. 평양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그런데 뭐 대동강변 이런 데는 너무 예뻐 사실. 너무 예쁘고 가면서 아 저기서 옛날에 그 우리 김재현 이사장하고 우리 그때 막 서초구 양재천 양재천에서 그거 했는데 저런 걸 여기서 한번 쫙 했으면 좋겠다. 마라톤하고 막 인라인 뭐 자전거 이런 거 인라인 팀들이 먼저 다 출발하고 우리가 마라톤 팀들이 쭉 에이, 또 그렇지, 출발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렇지. 또 그걸 또 요즘 시대 드론으로 한번 촬영하면 쏴주고 그러면 이야 드론 쏴주면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 북한에서. 그거는 또 어째 잘 풀어보고 좀 그거는 아마 문제 될 수도 있겠다. 일단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뭔가 서로가 이제 딱딱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약간 각이진 곳들을 그래. 좀 이렇게 우리가 쳐주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인라인 탈 수 있다. 내가 거기 가서 자전거 탈 수 있다. 그렇지. 그거 그럼 우리 내년에 하지 뭐. 그거 뭐 자전거라도 먼저 한번 해보자. 자전거 이게 판문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무장지대 한번 싹 돌아오는 거 한번 할까? 야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좋네. 아니 그 좋네. 좋네 하지 말고 약속을 해봐. 약속. 할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포럼 체육위원회 주관으로 그렇지, 내년 그렇지. 봄에 아이고, 코로나를 너무 깨고 좋아요. 하면 한다. 오케이. 그래 그런 거 해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 통일부에 꼭 이야기를 해서 네. 그 비무장지대 한번 들어가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그렇게 해가 쫙 한번 우리 그렇지.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네. 자전거 한번 들어가면 되나? 뭐 자전거도 있고 그 자전거 행사하기 이전에는 뭔가 뭐 남북 평화 통일을 뭐 이렇게 기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또 어떤 오프닝 세리머니 이런 행사도 할 수도 있고. 좋아.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야 돼요. 음. 그런데 참여하려는데 뭔가가 매개체가 없다고 지금. 문턱이 더 높아. 그렇지. 그리고 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이제 좀 더 위축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좀 끌어당겨야 된다고. 지금 뭐 사이클 우리 동호인들 한강변을 달리는데 저 위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잖아. 그래.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민 남쪽만 있는 서민 이걸 넘어서가 북한을 잇는 그러니까 마음의 휴전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포스트 코로나인 것 같아요. 체육이 그런 거 하는 데는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응? 지금 우리 스포츠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1인 1종목 하나씩은 다 즐기는 것 같아. 즐기는데 운동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우리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 스포츠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웰빙 어떤 피트니스 이런 웰리스 개념으로 많이 접근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우리 종사자들도 또 스포츠를 생산해내는 협회나 연맹이나 구단이나 뭐 지자체나 이런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또 너무 또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깊이 또 고민하다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올림픽 때 세계 선수권 때 그 훌륭한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결과들을 보일 때 우리가 쾌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잖아. 그 광고 마케팅 효과도 엄청 크죠.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또 지금 많이 좀 뭐랄까 이렇게 저평가되는 게 많이 아쉬운데 요번에 누가 저평가하는데 지금 저평가 되나?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생활체육을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학교 체육도 그렇고 클럽 스포츠도 그렇고
우리 지금 초중고 때 우리는 체육을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친구들하고도 배려하고 협동하고 단결하고 이런 정신을 스포츠를 통해서 배웠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 운동장 뛰지도 않아요. 기껏 해봤자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 가갖고 태권도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언제 어떻게 서로 남을 위한 배려를 배우겠냐 이거지. 그래서 민망하나? 좀 민망하나? 아니 진짜 그렇잖아. 그래서 너무 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놀고 뛰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폐지해버리고 학원만 가게 제가 만들고. 어제 그랬어. 그러니까 그지? 맨날 막 배 아프고 잠 오고 이러다가 체육 시간만 되면 배도 안 아파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랬다고. 아, 그지? 그러니까 이 운동이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이 작은 스트레스에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약해졌어.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심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삶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까보면 이 시커먼 엉어리가 안 지진 사람들이 없다고. 나이가 다 들면 들수록. 그런 꼰대 용어잖아, 그치? 아니 그래, 그 언니들도 어쨌든 마찬가지야.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땀을 흘리고 뭔가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건강 지수가 높을수록 보건복지부 예산이 또 코스트가 또 비용이 또 떨어질 거 아니야. 뭐가 예산에 한쪽으로만 너무 쏠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스포츠를 그 문화체육관광부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뭐 이런 데랑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다 돼 있어.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체육을 좀 제대로 스포츠를 산업의 관점에서 좀 더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같이 봐야지.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요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업도 그런 활동들 통해 가지고 이제 엘리트 체육이든 생활 체육이든 지원하는 체계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휴전선 남쪽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북을 바라보는 순간에, 북하고 뭘 하는 순간에는 항상 그게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 한국이 스포츠 통해가 단일팀을 했다 이 순간에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간 거잖아. 맞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엘리트 체육이 진짜 엄청나게 했던 거지. 그리고 국가의 엘리트 체육 교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만 이제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들 한번 딱 데리고 서울의 클럽 애들이 딱 데리고 저 마식령 스키장에 한번 가는 이런 것들 하면 좋지. 그 마식령 그 스키장 화면으로 봐서 그렇고 보도 내용만 봐서 그런데 시설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안 가봤지? 그거 안 보내주대. 보내주면 가고 싶은데, 아니 거기는 그게 이제 스키장하고 그 수영장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로 운영되는 데가 미흡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그 포럼에 나와서 이제 발제한 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마식령 스키장을 MTB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자전거로. 그러지.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게,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들이 스포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포츠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환경 조건 있잖아. 그거를 잘 이용하면 굉장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를 할 수 있어. 내가 그렇지. 그 한국 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에서 매년마다 그 스포츠 마케팅 시상식을 어워드를 하고 있잖아. 있는데 지자체상을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그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지역을 찾아서 무엇을 즐기는가 이래 봤을 때 김천이나 양양 이런 데 가보면 양양은 놀랬어요. 스쿠버. 아니 윈드스핑하고 윈드스핑. 사이클 스쿠버 쪽으로 윈드스핑. 이야 진짜 나 보고 놀랬어. 그래 아예 양양 군수님은 한번 뵀더니만 아예 그 스포츠 마케팅을 벌써 생각을 하고
지역을 또 개발하고 김천시도 마찬가지더라고. 김천 뭐하지? 양양은 내가 윈도스 김천에 막 생활체육 대회를 엄청나게 유치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와갖고 그 컴플렉스 그런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 컴플렉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일을 아마 구축했을 거야. 벌써 계획을 했는데 거기 오면 뭐 스쿼시 대회라든지 축구 대회라든지 뭐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그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먹고 자고 움직이고, 야, 그 지역에 와서 쓰고 가는. 그러니까 김천시장님은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경제 시민들이 아주 어려울 때도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서 막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스포츠로 또 지방 교류도 하고, 그렇지, 막 그렇지. 북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양산하고 뭐 이쪽하고 또 교류하고. 경주도 마찬가지야. 경주도 그렇고 통영, 남해 막 이런 데가. 그러면 저 북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손상되지 않은 또 어떤 그 자연 천혜적인 그런 거를 우리 스포츠 시설 전문가들이 다 가봐가지고 또 마케팅 차원에서 또 접근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광고나 이런 효과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광고 대비 효과가 훨씬 더 스포츠 쪽에는 매력적인 도구니까 여러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우리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는 훈련하기가 북이 훨씬 좋을 거고, 그렇지. 그리고 북 선수들도 따뜻한 남쪽으로 와서 그렇죠. 이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이런 데 와서 안 다치잖아요. 그러면 맞지? 옛날에 예전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마군단이라고 있었잖아. 그거가 쿤밍, 곤명시라고 하는데 그 쿤밍이 고지대라고. 그렇지. 그 고지대에서 중장거리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가봤거든. 중국 프로 축구팀들이 한 시즌을 다 끝내고 나면 거기서 회복 훈련을 하러 다 모이는 거야. 태릉 선수촌 같은 데인데. 근데 축구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거기서 중국 축구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복 훈련하면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선수들을 거기서 테스트를 또 보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딱 봐갖고 테스트 해갖고 정해진 선수들 데리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팀을 꾸려서 다음 년도 시즌을 준비하는데, 내가 거기에 한번 모 선수 한 명을 한번 어프로치 한다고 데리고 갔다가 그 쿤밍을 우습게 알았어요. 보통 그 체력 하나만큼은 최고였는데 거기 가갖고 전반전 찍고 쓰러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기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어떤 장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선수들도 개마고원 가면 돼. 우리 개마고원. 그렇지. 그러니까. 개마고원 이런 데서 막 뛰고 막 헐떡헐떡대고 막 그러면 폐활량 팍 올라가고 그러면 되겠네. 개마고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그냥 딱 선이 꺼져 있으니까 못 넘어간다 이런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물꼬를 좀 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꼬를 터주는 거는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의 체육위원회, 예, 그리고 우리 스포츠 마케팅 우리 원장님께서 딱 그거를 탁 해주면, 그러니까 일단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통한 교류부터 시작해서 이 시민들 스포츠 교류까지 통으로. 맞아. 오늘 일단 우선은 저 내년에 우리 사이클 자전거 다. 오늘 대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쉽게 좀 라이브하게 좀 접근된 것 같아서 스포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체육 교류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은 좀 심플하게 상상의 나래를 더 많이 펼친다라면 훨씬 더 교류가 더 잘 되니까, 너무 이제 닫혀진 마음을 어떻게 보면 풀고 우리 스스로도 북측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좀 넘어서야 돼요. 아이디어를 자꾸 짜고 내고 이러면서 자꾸 노크를 두들겨야 되죠.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그 남북 스포츠 교류를 또는 스포츠 사업,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하고 뭐 마무리를. 너무 많은데 뭐 너무 많은데 하지만 한 개만 이야기해. 시간 없잖아 지금.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역 간의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데 그 자매결연을 맺는 데 있어서 종목은 있어야 된다고 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종목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경평축구처럼. 그렇지. 종목에 맞는 종목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 간의 교류에 있어서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스포츠 교류가, 종목 간의 교류,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된다라면 굉장한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국가대표팀 뭐 이렇게 뭐 큰 틀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좋네. 그걸 하면은 그게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재현 위원장이. 아유, 저희가 뭐 열심히 친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은. 그거 자꾸 하면 내가 꼭 뭐 부탁한 거잖아. 자, 고맙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 유튜브 채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좋아요.